조용히 선거를 도운 한국 퍼스트레이디, 그녀의 경계를 넘는 인생. 조용히 선거를 도운 한국 퍼스트레이디, 그녀의 경계를 넘는 인생. 중국 환구 2025년 6월 6일 한국의 새 대통령 이재명이 4일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면서 그의 아내 김혜경도 새로운 퍼스트레이디가 됐어요. 5일자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번 대선 기간 동안 이재명 후보와는 따로 움직이면서 조용히 내조에 힘써온 김혜경 여사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을 계속 챙기고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돕는 역할을 할 걸로 보인다고 해요. 김혜경은 이재명의 정치적 파트너로서 수십 년 동안 꾸준히 힘을 보태왔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올해 58세인 김혜경 여사는 1966년 9월 서울의 중산층 가정에서 장녀로 태어났고요. 숙명여대 피아노과를 졸업한 뒤에는 피아노 강사로도 일했어요. 그리고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가려고 준비도 했다고 해요. 그러던 중 1990년에 지인의 소개로 이재명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당시 이재명은 이미 변호사였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 첫 만남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5번 맞선을 봤는데 3번째에서 운명의 짝을 만났습니다. 그는 김혜경 여사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고 해요. 그리고 4번째 만남 때 바로 프러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반지 대신에 13살 때부터 써온 일기장을 정표로 건넸다는 점이에요. 헤럴드 경제 보도에 따르면 그 일기장에는 초등학교 졸업 후 어머니를 따라 공장에 가서 일했던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에게 새벽마다 시장 청소를 도우라는 말을 들으면서 느꼈던 불만 같은 것도 적혀 있었다고 해요. 김혜경 여사는 그 일기장을 통해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따뜻한 속마음을 느꼈고 결국 결혼을 결심하게 됐죠. 두 사람은 만난 지 7개월 만인 1991년 3월에 결혼했고 이후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장남 이동호 씨는 현재 33살이고 고려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올해 6월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의 예비 신부는 이재명의 대선 유세 현장에 등장해서 공개적으로 예비 시아버지를 응원하기도 했다고. 하지만 이동호 씨는 과거의 성매매 의혹, 불법 도박 논란 등에 여러 번 휘말린 적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부모로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며 직접 사과한 적도 있습니다. 차남 이윤호 씨에 대해서는 외부에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두 아들이 아직 취업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언론의 사생활 침해와 허위 보도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꼽았습니다. 처음에 김혜경 여사는 남편이 정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 딱 잘라 반대했어요.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2006년 이재명이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김혜경 여사는 남편한테 출마하려면 나랑 이혼부터 해 라고까지 말했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에는 남편의 정치 길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혜경 여사는 이재명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일하는 동안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고 정책 아이디어도 자주 제안했다고 해요. 2017년에 이재명이 정치 신인으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갔을 때부터 김혜경 여사는 지방 일정도 같이 다니고 예능 프로그램에도 같이 출연하면서 대중 앞의 모습을 자주 보이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정치인의 배우자로서 꽤 적극적인 이미지를 쌓았죠. 그런데 2018년 4월쯤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그때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한창일 때였는데 이재명의 경쟁자를 비방하는 허위 정보를 SNS에 올린 계정이 김혜경 여사 거라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해요. 이 논란이 커지면서 김혜경 여사는 모든 공개 활동을 중단했어요. 그리고 2021년에 이재명이 다시 대선에 나왔을 때는 김혜경 여사도 다시 선거 지원에 나섰지만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휘말리면서 조용히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 대선 기간 동안 법적 문제로 논란이 있었던 김혜경 여사는 계속 조용한 방식으로 선거를 도왔어요. 5월 29일 사전투표 때를 빼고는 공식적인 공개 일정이 거의 없었고요. 전체 선거 기간 내내 종교인들과 비공개로 만나거나 자원봉사 같은 비공식적인 활동을 하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데 집중했답니다.
한국 JTBC 방송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퍼스트레이디 활동을 돕기 위해 제2부속실을 만들 거라고 예상했어요.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앞으로 김혜경 여사가 자문팀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정책이나 국정에는 거리를 둘 것이라고 말했대요. 또 김혜경 여사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일에 힘쓸 거다라고 전했어요.站在韩国新任大统领李卡卡身边的这位，就是他的老婆金惠锦。不过严格的说，你们应该叫她总统第一夫人。世人都知道李在明太想当总统了，可又有谁知道，你要想当总统，你首先得娶一个配得上当总统夫人的老婆。不过很巧的是，金惠锦她天生就是最合适的人选。你甚至可以毫不夸张地说，不管谁娶了她，都可以成为韩国总统。总统李在明与妻子金惠锦相识在1990年，那时候的传奇奈鄂王李在明27岁，还是个大学毕业初出茅庐的草根律师，而金惠锦比他小3岁，毕业于书明女子大学，是一名钢琴老师。很显然，出生于中产家庭的金惠锦，条件比欧巴李在明好的实在太多。就在金老师准备去奥地利出国深造时，经家里亲戚介绍认识了当年还是个毛头小伙子的李在明。多年后谈起双方的第一印象时，他说欧巴当年不算帅，还有点显老，而李在明的做法更是让人破防。他安排了5个相亲对象，而金惠锦是他的第3个约见对象。虽然对金小姐是一见钟情，但为了不爽约别人，又怕已选的心动女神给跑了，居然带着金惠锦一起约见了第4、第5个相亲对象。接下来的事就更有趣了，就说哪个男人能放过一个高颜值、高学历的文艺女青年？李在明对金惠锦女士展开的猛烈的追求，在第4次见面后便向她提出了求婚。不出意外，她被拒绝了，原因是金惠锦觉得她个子矮，长得也不好看。但李卡卡拿出了自己的杀手锏，他把自己13岁到27岁的日记作为定情信物送给金小姐，并且还另送1盒火柴，同时说道：“这是我压箱底最宝贵的东西，包含了我最隐秘的真诚。如果你不能答应我的话，就麻烦你一同把它烧掉吧。我想葬送我所有的青春。”那本厚厚的日记中真实记录他从小被母亲勒令退学，送去工厂打工，被父亲要求清晨早起清扫街区的经历，也记录了他如何一步步发奋读书，成功上岸律师的心路历程。善良的金惠锦彻底被打动了，他从中看到了李在明温暖和坚韧的一面。他直接推掉了出国留学的计划，答应了李在明的求婚。而李在明母亲唯一能给儿媳拿得出手的结婚信物，仅仅是一把吃饭用的勺子。婚后他们生下2个儿子，金惠锦继续做他的钢琴老师，李在明还在当着他的民权律师。他们俩本想着一个靠动手，一个靠动嘴，一个玩文的，一个玩武的，可以平平淡淡度过这一生。可随着职业生涯的推进，李在明2006年第1次提出要竞选城南市市长，金惠锦立马极力反对，他坚决表示你要想参政必须先离婚。这一点就很有意思。奥巴马的老婆米歇尔是个独立自由的女性，当年一点也不想在白宫当什么女主人，而特朗普的老婆梅拉尼亚只想嫁个有钱的老头子，不要有任何身体接触，根本不想当什么美国第1夫人。看来事实证明，往往只有没那么有心机想上位的女人，才配得上当总统夫人。而那些处心积虑、一心高攀的，即使当上，通常结局也不会怎么好。比如这位，既是处心积虑，又是烧香拜佛的，最后在各种骚操作下，来了个乐极生悲。而金惠锦显然不是那样的人，在李在明的软磨硬泡下，眼看执拗不过，她最后乖乖地选择了站在丈夫背后支持他的事业。为了增加人气、亲近民众，她还陪当时还是城南市市长的李在明参加了韩国综艺《同床异梦》。正如你们所看到的，金惠锦她就是那种很普通、很常见的家庭主妇。他们俩住着装修有点过时、很朴素而且不大的房子，电视空调是坏的，就连灶台都是坏的。她每天都会门口迎接老公下班，他们如初恋一般恩爱。她每天有干不完的家务，负责老公的1日3餐生活起居，也会因为结婚26年房产证没有加她名字而跟理事长吵架。可等李在明去办理房产加名字时，却因为手续费太贵，金惠锦又主动提出不用加自己名字了，因为舍不得花那些税费。你甚至都很难想象，这样的老屋子里居然能飞出个总统第1夫人，无人扶我青云志，贤妻携我至山巅。现如今，李在明终于梦想成真，而一直陪在他身边的金惠锦也妻贫夫贵，成功登顶韩国第1夫人宝座。
再一次向世人证明了，哪有什么贫贱夫妻百事哀，只有夫妻同心，其利断金。愿他们夫唱妇随，恩爱永存，成为韩国政坛的一段千古佳话。思密达。